그래서 이거를 이론적으로 좀 정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버클리 대학의 에릭 브루어라는 교수가 데이터베이스가 유지해야 되는 속성이 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CAP, 캡 모자라 그래서 캡이라는 이름에서 CAP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컨시스턴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노드가 같은 시점에서 같은 데이터를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availability. 그래서 다운로드가 돼도 다른 노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 아까 전에처럼 한쪽이 그 운영 그 입출금할 때 다운로드가 한쪽이 돼버리면 한쪽 컴퓨터가 다운로드가 됐다 그래서 그게 처리가 되면 안 되겠죠. 5,000원 빠져나가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티션 톨러런스, 지속성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세 가지는 전부 다 세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이제 연결돼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봤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컨시스턴스하고 어베일러빌리티 두 개를 충족시켜주는 시스템이다. 데이터베이스다. 그럴 때는 RDBMS를 써라. 즉, 이 두 개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써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요 두 가지 C하고 P하고 연결돼 있다 그러면은 이제 요 H베이스, 클라우드 데이터 이제 이런 게 빅데이터에서 쓰는 이제 테이블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요 A하고 P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NoSQL,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즉, 요 두 가지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NoSQL, 그러니까 요 데이터들이에요. 우리는 요것만 여태까지 썼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이 요거 세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만족해서 쓰는 요런 모델로 갈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뒤에 이제 좀 서술해 놓은 거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일관성하고 가용성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럴 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트랜잭션 ACID를 보장해야 된다. 조금 전에 봤던 거 있었죠? 특히 금융 서비스에서는 즉 이게 움직이다가 에러가 나서 5,000원이 빠져나갔는데 한쪽은 빠져나가고 한쪽은 안 빠져나가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불러요. 은행에서는. 이런 트랜잭션, 거래라는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고 정확하게 커미트먼트라고 하는데 커미트먼트가 딱 이루어져야 돼요.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RDBMS다. 뭐 이런 얘기 아까 전에 설명 들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NoSQL은 요게 아닌 아까 전에 그 나머지 두 쪽이 있었죠? 그럴 때 필요한 거다. 그래서 성능, 즉 많은 용량을 저장하는 게 나는 필요하다. 이렇게 트랜잭션보다는 그냥 많이 저장하는 게 장땡이야. 많이 저장하고 싶어 데이터를. 그럴 때는 이제 이런 형태를 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이런 형태를 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RDBMS와 NoSQL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정리가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무결성, 정확성 이게 보장이 되는 게 핵심이죠. 트랜잭션이 아까 전에 이 다 같은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니까 이제 정확해야 되고 이제 무결성이 형성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NoSQL은 그거는 이제 보장하지는 못하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런 비정형화된 그러니까 정형화된 데이터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숫자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컬럼 형식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그냥 홈페이지나 아니면 카톡처럼 그냥 큰 정보를 그냥 통째로 그냥 저장해 놓고 분석해서 쓸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파일을 저장하거나 대용량의 파일을 저장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NoSQL의 기술적 특징을 보면 노스키마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건 한번 읽어보시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노스키마라는 건 아까 전에 스키마라는 게 테이블을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먼저 거기 저장할 수 있도록 그걸 스키마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굳이 그런 게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탄력적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요거예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태어나서 처음 볼 거고요. 아마 죽을 때까지 처음 볼 겁니다. 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문서 형태로 저장이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얘로 저장하는 거 이런 거예요. 요게 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에요. 처음 보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오라클은 알죠? 오라클. 오라클도 몰라요? SAP. 더존만 알죠? 자, 뭐 더존만 알면 되죠. 뭐 그죠? 더존만 아는데 더존 밑에 깔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더존에서도 여러 개를 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따로 쓰니까 하니까. 그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오라클이라는 게 있는데 오라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이고요. 근데 그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말고 요즘 들어와서 쓰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빅데이터 시대 때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겁니다. 한번 구경만 해보세요. 구경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문서 형태로 저장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몽고DB라는 게 있어요. 몽고DB가 우리가 아는 그 몽고가 아니고요. 약자를 따서 몽고예요. 저기 몽고 지역 아닙니다. 몽고DB라는 게 있고요. 컬럼 형식으로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엣지베이스, 카산드라 이런 건데 아마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를 텐데 빅데이터 경영하는 이제 빅데이터 친구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많이 듣는 용어들이 될 거예요. 그래프 형식으로 저장되는 네오4j라는 게 있고 4j도 있고 키밸류 형태로 들어가는 게 있죠. 오라클에서도 뭘 만들었어요? NoSQL을 만들었네요. 그죠? 오라클에서도. 잠깐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90년대부터 해서 계속 성장이 되어 왔는데 어때요? 얘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 붐이 일어나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고 미래도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90년도에는 릴레이션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올랩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게 무슨 얘기냐 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개념이 빅데이터 시대에 나오는 게 NoSQL, 그 다음에 하둡도 다음에 한번 배워볼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하둡이라는 게 뭐지? 이런 것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몽고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아까 전에 봤던 대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그 다음에 행, 컬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대신에 콜렉션, 로 대신에 도큐멘트, 문서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이제 요게 위에 있는 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몽고DB는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모 박스. 근데 요게 도큐멘트. 좀 틀리죠? 자, NoSQL은 뭐라 그랬어요? 대용량,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냥 동시에 많이 때려 넣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전에처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해야 되니까 엑셀처럼 필드, 정형화되게 필드도 만들어서 거기에 데이터가 뭐 들어가는지 탁탁탁탁 박혀져야 되고 그 값이 안 들어오면 에러를 발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성명 그런데 이름이 안 들어오고 다른 게 들어오면 에러도 발생시키고 막 해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그렇게 안 돼 있고 빅데이터 시대에서 데이터를 그냥 많이 넣고 관리해주기 위해서 그 형식에 맞게끔 데이터가 이렇게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옆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위에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형태고요. 이렇게 이제 도큐멘트, 문서처럼 저장이 돼요. 아까 전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처럼, 엑셀처럼 저장이 되는데 얘는 뭘로 저장돼요? 워드나 한글, 이런 문서처럼 그런 형태로 저장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확실히 데이터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데이터가 더 많이 들어가고 어떻게 돼요? 다양한 데이터, 다양한 형식들의 데이터를 막 집어넣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 엑셀은 표에 딱딱딱딱 정형하게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워드나 한글은 그냥 막 쳐서 집어넣죠. 그런 형식의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키값, 밸류값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형식이에요.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아마 처음 보실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래프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앤더슨 누구죠? 매트릭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매트릭스 구조예요. 매트릭스를 데이터베이스로 표시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29살이고 누구예요? 모피어스를 안다.